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천안함 민주당 민군합동조사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이라고 했죠. 제가 보니까 폭발은 전혀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걸 폭침이라고 이제 해서 무슨 소리야, 폭발이 하나도 없는데, 그 뒤로 고소 고발을 당해서 10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심이 2016년에 재판이 끝났고요. 그리고 2심 항소심이 작년 10월 달에 항소심이 돼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무죄를 받았는데 제가 혹시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거 알고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보신 분들 중에 모르고 계셨다 한번 1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모르고 계셨다 하시는 분 한번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계실 거예요. 천안함에서 신상철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 하는 걸 처음 들었다. 대한민국님. 그렇죠. 처음 들으셨죠. 무죄 받았습니다. 달림사랑님도, 임태희 선생님도, 강태희 선생님, 예, 뭐 처음 하셨죠. 무죄 받았습니다. 예, 조 선생님, 작년 10월 달에 무죄 받았는데,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왜 반쪽짜리냐면요. 그 무죄는 이제 표현의 자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소행이다라고 재판부가 판결문에 북한 소행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죠. 제가 제 자신의 무죄를 받기 위해서 이 소송을 시작한 것도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제가 국방부 김태훈 국방장관을 고발을 했는데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안이 사법부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재판은 가야 되겠다 해서 고발 당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10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소행이다라고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있게 되면은 이게 반쪽짜리인 거죠. 북한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재판부에서 밝혀지기를 바랐는데 북한 소행이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요. 무죄, 그러나 북한 소행이다. 단 어뢰의 하얀 백색 물질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프로펠러의 S자로 휘어진 현상, 이것은 역시 과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군 당국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러니 배 밑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으로는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폭발이라고 해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폭발인데 왜 저렇게 형광등이 멀쩡해. 폭발을 했다고 하면서 왜 무슨 물고기 한 마리 죽은 것이 없어. 네. 그런 이제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숨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 봐라, 이게 바로 폭발을 시킨 당사자야라고 끄집어낸 게 바로 1번 어뢰, 소위 파란색 1번을 쓴 1번 어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뢰가 이명박 정부의 군 당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어뢰 하나라는 거 가지고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인 하얀 백색 물질에 대한 백색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백색 물질의 성분이 무엇냐에 따라서 폭발, 즉 3000도의 온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재판부에서.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과학적인 재조사를 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프로펠러의 S자 휘어진 것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그 두 가지를 단서를 내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단서는 결과적으로 재조사해라 하는 그 말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천안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전 재조사를 하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사건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북한의 소행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소심에서도 김영철 전 통전부장을 법정으로 우리가 부르자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부르자. 우리 그죠? 동계올림픽 때는 평창까지 왔지 않습니까? 평창까지도 왔는데 서초동 못 올 게 뭐가 있냐.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북한이 우리가 그런 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0년에만 해도 3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도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북 간의 공동조사를 하자. 남북 간의 공동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고 하니 우리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갈 테니 같이 공동조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가 안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실을 모르실 거예요. 조중동이 쓰지 않으면 국민의 대부분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북한과 중국이 한 팀이 되고 남한,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해서 사자간에 같이 공동조사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마저 캔슬했고요. 또 한 번은 판문점에다가 UN 쪽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과 UN 천안함과 관련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 그 다음에 어뢰 이러한 것을 증거물들을 판문점에 모아놓고 함께 공동조사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거절을 했습니다. 아예 묵묵단. 그리고 또 2015년 천안함 5주기 때는 또 이제 북한에서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아니 신 대표, 북한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안 했다고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 북한은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참 답답하죠. 왜냐면 조중동이 쓰지 않으면 국민의 대부분 모르니까요. 북한도 그렇게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기도 하고 또 보도를 하기도 하고 주장을 했는데도 우리 쪽의 언론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 차례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또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바란다고 하면 유무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제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재조사를 하라는 명령이 대법원으로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면 뭡니까? 과학적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입증 가능해야 되죠. 그죠? 입증 가능해야 됩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대름님 감사합니다. 대름이라고 있습니까? there RN there 독일에 계십니까 혹시? 김차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개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하려고 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사를 한다면 과학은 입증 가능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죠? 물리 법칙에 입증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 또 과학의 특성이 뭡니까? 재현 가능해야 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게 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프로펠러가 S자로 휘어진 것 그거는 프로펠러가 천안함 프로펠러는 두 개입니다. 우연 프로펠러, 좌연 프로펠러. 오른쪽 프로펠러는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 프로펠러는 왼쪽으로 돌아가거든요. 얘가 좌초를 했을 경우에 딱 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휘어집니다. 좌초를 해서 프로펠러가 돌면서 땅바닥을 들고 파면 당연히 휘어지죠. 왜? 프로펠러는 주물로 만들어졌거든요. 주물.
주물이기 때문에 스틸하고 조금 더 철하고도 좀 다르죠. 우리 그저 동전 10원짜리 동전 그죠? 예, 그런 주석 예,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서 휘어진 거죠. 근데 전진으로 돌리고 후진으로 돌리다 보니 프로펠러를 앞으로 돌리고 또 뒤로 돌리다 보니 S자로 휘어지는 거예요. 네. 카오파파님, 아유, 출근길 운전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이거 카오파파님, 라고 특친이시잖아요. 그죠? 트위터로도, 메시지를 주고받고, 참, 가끔 저한테 이제 좋은, 또 응원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출근하시면서, 커피, 이렇게 참 커피, 우리가 언제부터 커피 먹고 살았다고. 저도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운전 차분히 하시면서 아침에 방송 들으면 좋겠네요. 네, 아침형으로 좀 일찍 일어나서 출근도 일찍 하시면요 교통 편하고요. 그리고 또 준비할 시간도 있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상훈 선생님, 함상웅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세월호, 그 다음 세월호 말씀드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천안함은 과학적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법원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든 우리가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논의가 될 때는 유무죄를 떠나서 그 당사자를 법정에 불러서 신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으니 북한의 당사자를 우리 사법부에서 재판부에 데려오기도 어렵다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지를 통해 북경을 통해서 북경에 우리나라 대사관도 있고 북한 대사관도 있으니 우리의 질문지를 북경의 우리 대사관에서 북한의 대사관을 통해서 평양으로 보내서 그 답변을 다시 역순으로 가져와서 우리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된다라고 항소심 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재판장께서 아이고 서류를 북경에 있는 어떻게 전달을 할까요? 절차도 그렇고 하니 뭐 그냥 그거는 합시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다음 객관적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호주에서 오고 스웨덴에서 와서 다국적 조사위원을 꾸렸다고 했지만 미국은 잠수함 전문가가 왔고요. 천안함과 충돌한 그 잠수함 문제 때문에 영국은 폭발과 관련된 업체 사장이 왔고요. 스웨덴은 프로펠러 제작업체에서 와서 왔고요. 실제로 천안함의 진실을 천안함의 침몰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온 분들이 아니라 천안함과 관련되어서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왔던 거예요. 개국 축하 슈퍼챗이요. 슈퍼챗은요, 좀 더 시간이 한참 좀 돼야, 우리가 이 유튜브를,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분께 오셔서 이거 들어주시고 하는 시간이 누적되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쌓여야 그 다음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기능이 없으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분간 어떤 슈퍼챗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 홍보 또는 광고 이러한 부분은 우선 좀 보류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 진실 규명을 해야 될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천안함 문제 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세월호 문제에 대한 진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쌓여가면 캐리어도 좀 쌓이고 하면은 그때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제 후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진실의 길 대표입니다. 네, 진실의 길 대표고요. 인터넷 언론 매체 2000년도에는 제가 그 서프라이즈를 2002년부터 서프라이즈와 인연을 맺고 운영 그 다음에 2004년부터는 제가 몸담으면서 운영을 맡았고 2006년부터 서프라이즈 대표를 맡아서 사실 서프라이즈 지금까지도
칼럼 사이트로 현재도 있습니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칼럼 사이트로는 서프라이즈, 그리고 인터넷 언론으로는 진실의 길이 있습니다. 예, 진실의 길. 그러니까 진실의 길을 인터넷에 이렇게 치시면 언론, 인터넷 매체가 나옵니다. 그 매체에 지금 저한테 꼭 후원을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계신다면 그 인터넷 매체에 한 달에 10,000원 정도 CMS 약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매체에도 직원들이 있고요. 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슈퍼챗보다는 그냥 제가 운영하는 언론 매체 진실의 길에 접속을 하셔서 CMS 월 10,000원 후원을 해주시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자,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제가 이야기를 해 나갈 부분이 첫 번째는 정치 시사 문제 다루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 생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천안함의 진실. 어쨌든 반드시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나라 보수, 수구, 정당, 그에 속한 정치인들은 향후 30년 동안 정권 못 잡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해찬 전 민주당 당대표께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브리핑을 훌로 받으시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야, 이 천안함만 진실이 밝혀지면 수구들은 앞으로 30년, 50년 정권 못 잡아 라고. 그게 사실입니다. 자, 세월호 부분. 자, 오늘 드리는 마지막 꼭지가 세월호 개국 하루 만에 1200년. 우리 이성훈 대표님께서 어저께 방송에서 이거 너무나 감사하죠. 네, 제가 석 달 동안 이성훈 TV에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성훈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이성훈 대표께서는 그래요. 제가 가장 기나긴 까만 터널을 지나갈 때 손을 덥석 잡아준 정말 큰 우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유튜브 방송조차도 제가 이 천안함 재판에 혹시라도 누가 될지도 모르겠다 피해 왔는데 이성훈 대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거 해야 돼 형 해야 돼요 하고 막 붙잡고 와서 그 방송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고 이 환경 만들어주고 했던 우리 이성훈님 정말 어리의 사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무튼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